이번 영상을 잘 이해하시면요, 위탁 판매의 전반적인 상품 소싱에 대한 이해는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유튜브 운영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남미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잘 팔리는 제품 어떻게 찾는지, 잘 팔리는 상품 소싱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문이 잘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잘 팔리는 상품 소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다는 것은 고수셀러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합니다.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하고 개발해서 상품을 내어놓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요, 대기업들이 내놓는 상품들도 큰 히트를 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이처럼 대기업들도 잘 팔리는 상품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잘 팔리는 상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난 후에 그제서야 그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상품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누군가 이 상품을 잘 홍보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품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고요. 어떤 상품도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처음에는 모두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잘 팔리는 상품 소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탁 판매의 장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사입을 하거나 브랜딩 판매를 시작했다면 재고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하지만 위탁 판매는 이런 점에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탁 판매로 팔리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몰라서 못 팔 뿐이다. 모르면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잘 팔릴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 팔리는 공부법은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기초만 잘 쌓여 있어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은 위탁 판매로 벌 수 있어요. 위탁 판매로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상품 소싱이죠. 상품 소싱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 상품 소싱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렵게 느끼는 점을 배우면 됩니다. 유튜브에 정말로 많은 소싱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사실 소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싱에 대한 지식만큼은 천재 수준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품 소싱이 계속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품 소싱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품 소싱과 상품 판매에 대한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위탁 판매 시작할 때 잘 팔리는 상품을 가져와서 잘 팔아야 해, 이렇게 상품 소싱과 상품 판매를 동시에 실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품 소싱과 상품 판매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키워드 분석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서칭하고 소싱하기, 이 첫 번째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상품 등록하고 상위 노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기, 그리고 CS랑 재구매율을 높이기까지, 이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즉 상품 소싱 파트와 상품 판매 파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눈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소싱과 판매는 달라요. 그래서 소싱할 때는 소싱에만 집중하고, 소싱이 완료되면 그 후에 판매에 집중을 하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개 모두 진행하려고 하면 몸은 하나라서 시간도 없고 천재도 아닌데 머리만 아프고 바로 포기해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소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먼저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탁 판매 소싱법에는요, 1. 도매매, 오너클랜, 도매신, 스페셜 오퍼 등 종합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별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려용품이나 가구용품이나 리빙용품 이런 특별한 카테고리에서요. 세 번째로는 도매 카페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러오션이나 킵고잉이나 뭐 도매힐즈 같은 도매 카페에서요. 네 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주방용품이나 리빙용품, 잡화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죠. 이런 오프라인 도매 매장을 방문해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다이소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직접 방문해서 소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업체나 총판, 수입업체를 통해서 직접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쇼핑 5페이지 이후에 있는 업체들을 컨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자사몰에서 직접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직접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로 다른 판매처 혹은 오픈마켓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좀 더 낮을 경우에는 그쪽 판매처의 제품을 그대로 판매를 한다든가, 혹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비싸게 팔고 있는데 쿠팡이나 지마켓 혹은 다른 마켓에서 저렴하게 팔 경우에는 그 제품들을 가져와서 소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재고 떨이 사이트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떨이몰이나 이유몰 같은 곳이 있고요. 아홉 번째는 폐쇄몰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쇄몰은 여러 가지의 타입의 폐쇄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밴드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판매하시거나 복지몰에서 소싱을 하시거나 특정 업체에서 운영하는 폐쇄몰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구글에서 도매업체나 혹은 도매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몰랐던 내용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키워드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키워드는 제가 좀 좋아하는 카테고리 출산, 육아, 왕구, 매트로 해서 저는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8월달 한번 조회를 해보고요. 엑셀을 다운을 받습니다. 필요 없는 구간은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저는 필요한 게 총 검색수, 상품수, 경쟁 강도,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어서 요것만 남겨놓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는 오름순으로 넣도록 할게요. 경쟁 강도를 한 3 이상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3 이상도 괜찮긴 한데요. 3 이상일 경우에는 상품수도 좀 많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겠습니다. 하나씩 쓸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상상 매트 있고요. 상상 매트가 지금 굉장히 키워드가 좋죠. 키프리스에서 한번 보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한번 봐야겠죠. 상상 매트, 키프리스에서 상상 매트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상상 매트가 있죠, 그죠? 네, 이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상표권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등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고요. 키워드를 찾으실 때에 이 키프리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거 꼭 키프리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문짝이 있네요. 국민문짝 한번 볼까요? 국민문짝은 없죠. 써도 되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를 네이버 쇼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국민문짝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키워드만 봤을 때는 대략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죠. 밑에 내려오시면은 이런 거죠. 아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국민문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상품명을 보면은 그렇죠, 여기 국민문짝이라고 돼 있고, 국민문짝 플레이하우스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플레이하우스는 또 다른 종류의 제품이네요. 그럼 플레이하우스, 국민문짝, 대문, 러닝홈, 국민문짝, 아기 체육관, 국민문짝, 아기 체육관, 도라기 대문, 아기 대문, 국민대문이라는 말도 있네요. 국민대문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대문도 되죠. 국민대문도 되고 아기 문짝도 됩니다. 요거 수집을, 키워드를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국민문짝이란 키워드가 되게 좋은데 상품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아기 문짝, 국민문짝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문도 되죠. 국민대문도 괜찮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키워드를 볼 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검색수, 상품수와 검색수, 그리고 경쟁 강도도 보지만 오른쪽에 있는 매출 규모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5,961만원, 6천만원 정도, 6개월 매출이 6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 괜찮습니다. 국민문짝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검색수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상품수는 좋고, 그러면서 아까 국민 대문 할 때의 매출 규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오른쪽에 연관 키워드도 한번 볼게요. 연관 키워드를 보면은 문짝이 있네요. 문짝을 한번 볼까요? 아, 문짝은 그냥 일반 문이네요. 오른쪽에 또 보니까는 아기 텐트 문짝,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번 보십시다. 국민 문짝 러닝홈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것도 러닝홈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세요. 키프리스에 가셔서 국민 문짝 러닝홈을 볼게요. 러닝홈. 러닝홈도 없네요. 러닝홈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러닝홈 7개월 아기 장난감, 이 키워드도 괜찮네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7개월 아기 장난감도 한번 볼게요. 도라기 장난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매출 규모를 볼게요. 좋네요. 국민 문짝 러닝홈 매출 규모도 괜찮고요. 그 다음 7개월 아기 장난감을 보면은 요 키워드도 괜찮죠. 이거는 좀 더 근데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한번 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니까 가져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러닝홈, 그 다음 7개월 아기 장난감. 오른쪽에 좀 더 많은 키워드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로 상품명을 만들어 보자면은 국민 문짝 하고 러닝홈 여기다 붙여주시고 국민 대문 7개월 아기 띄우고 장난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보통 25자 이내로 쓰기 때문에 21자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상품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였죠? 1번이 키워드 경쟁 강도, 그죠?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6개월 매출 시장 규모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키프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키프리스 확인하시고요. 상표권 또는 브랜드명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연관 키워드들을 찾으시고요. 그 다섯 번째 상품명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뽑은 키워드에서 또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후에 한번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국민 문짝, 요거는 노란색으로 칠해 놓을게요. 아기 병품도 괜찮네요. 아기 병품을 한번 볼까요? 아기 병품, 일단은 먼저 키프리스에 가서 아기 병품 등록되어 있는 거 없죠. 아기 병품 또 어떤 제품인지 네이버 쇼핑에 가서 아기 병품을 눌러줍니다.